아는 만큼 보인다. 여성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는 여성 신담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알씨님들에게 여성 신담보 속 다양한 여성 질환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 의학적인 정보를 전해줄 분. 바로 여성 전문의 박정원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성 질환을 알기 쉽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키워드로 구분되는 여성 신담보. 오늘은 그중 갑상선, 유방, 생식기 이렇게 여성 3대 부위 올케어와 관련한 담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기 검사 및 초기 치료, 그리고 암 치료 후 부작용 및 회복과 관련한 담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늘 생검 조직 병리. 용어 자체가 낯선데요. 정확히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여성들에게 갑상선하고 유방은 매우 흔한 질환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런 진단을 할 때 저희가 부분 국소 마취를 하고 바늘을 조직의 종양 안에 밀어 넣어서 음압으로 그 조직의 일부를 흡입하는 것을 우리가 바늘 생검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바늘 생검을 하게 되나요? 갑상선인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 되거나 또 2cm가 되지 않더라도 성장 속도가 빠르거나 모양이 좀 불규칙한 모양이라서 이 사람은 악성이 의심된다. 또는 임상 증상이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 바늘로 생검을 할 수가 있고요. 유방도 모양 자체가 악성이 의심되거나 사이즈가 1cm 이상이거나 통증을 유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늘을 넣어서 흡입 생검을 하게 됩니다. 담보 이름이 어려운 만큼 왠지 치료 방법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보장을 받기 위한 치료는 초음파 유도하 진공 보조 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일명 맘모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맘모톰은 무엇인가요? 자, 기존의 흡입 생검은 긴 바늘을 넣어서 흡입을 하는데요. 이 맘모톰 자체는 맘모톰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계를 넣어서 하시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수평으로 흡입하고 또 위쪽도 흡입하고 해서 타원형으로 거의 많은 조직을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맘모톰 시술의 장점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 시간은 이제 국소 마취하고 실제로 조직 검사하는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 하고 나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웬만한 자그마한 유방 종양은 이 진단을 하면서 제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흉터가 남지 않게 됩니다. 맘모톰 시술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조직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미세 석회화가 있다든지 또는 양성 종양인 중에 좀 사이즈가 커서 다 조직의 상태를 알고 싶을 때, 근데 이렇게 맘모톰을 한 경우에는 거의 유방의 양성 종양이거나 악성 종양도 거의 같이 제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술을 하지만 많은 조직의 비정상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동시에 진단과 치료를 같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이나 난소의 질환으로 로봇 수술을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우리가 복강경 시술을 할 때 자궁이 너무 뒤로 꺾였거나 또는 유착으로 인해서 꺾인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 좋은 시야 확보와 정교한 수술을 원할 때는 로봇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 대한 로봇 수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여성분들이 흉터를 남기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자궁도 보존하시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혹을 떼어내야 되는 경우에 복강경 대신에 로봇 수술로 대체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야 확보가 좋아서 정교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유착이라든지 하복통이라든지 위험한 경우가 덜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발생할 경우 로봇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궁의 근종이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8cm, 9cm, 10cm 이렇게 큰 경우에는 복강경 중에 싱글 포트라고 해서 배꼽에 구멍을 넓게 벌리는 거로 혹을 빼어내는 수술을 하고 있고요. 10cm가 넘어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부셔서 꺼내는 데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복 수술이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 시술이나 고주파 용해술을 하시고 일정 사이즈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때 또 다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 2차적으로 흉터 없이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종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로봇 수술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궁 근종이 생기는 위치, 자궁 근종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의 난이도랑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수술도 자궁 근종의 크기 또는 위치 또는 개수 이렇게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은 경우는 7, 800만 원에서 많이 드는 경우는 2천만 원 이상까지도 될 수가 있고 평균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고 어려운 이름이지만 일명 하이프 치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이프 치료란 무엇인가요? 우리 하이프라고 하는 것은 고강도 초음파 치료입니다. 초음파를 돋보기 원리에 의해서 특정 부위의 열을 65도로 높여서 우리가 근육의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걸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이프 치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하이프 치료 장점은 그야말로 비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우리가 근종의 위치 깊이에 따라서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근종을 보면서 거기를 65도로 익히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절개를 하질 않고요. 하고 나서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일반적으로 통증을 참으실 정도는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차에 의해서 통증을 못 참고 너무 불안해 하시면 수면 마취를 간헐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궁의 평활근종이나 자궁 선근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담보 보장이 가능한데 자궁의 평활근종과 자궁 선근증은 무엇인가요? 자궁 평활근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궁이 이렇게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의 일부가 딱딱한 핵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점점 딱딱하게 조직이 변하는 것이 평활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궁 근육에 생리하는 혈이 쌓여서 붓는 것이 자궁 선근증입니다. 증상이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궁 선근증인 경우에는 생리통이 심하고 월경 과다 증상들이 많은 반면에 자궁 근종인 경우에는 크기로 인한 압박감, 빈뇨, 이런 하복통 경우에 따라서는 월경 과다나 생리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기는 한 림프 부종.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리 몸에는 혈관도 있고 림프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림프가 지나갈 때 중간중간에 림프절이 있어서 우리 몸에 나쁜 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림프의 절이 막혔을 때는 그 흐르는 림프액이 고여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붓게 됩니다. 이것을 림프 부종이라고 말합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의 발생과 림프 부종 발생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방암 수술을 하면 유방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방 애과절에 있는 림프절을 다 띄고 또 자궁암 수술을 하다 보면 이런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을 다 띄어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게 수술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림프 순환을 하던 관이 막히게 되니까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유방암인 경우에는 한 20%, 또 자궁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한 50% 정도 많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 수술을 할 경우 림프 부종의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주변 조직이 많이 붓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더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착이 심하거나 체질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딱딱해지는 그런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림프 부종이 발생된 확률이 더 높으시죠. 생식세포 동결 보존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암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임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난자 자체를 뱅킹하거나 또는 수정된 배아를 뱅킹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해동을 해서 착상을 하거나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냉동 생식세포 보관이라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 통상 생식세포 동결을 권장하게 되나요? 암을 진단을 받았으면 이전에는 우리가 임신을 포기하거나 임신이 됐더라도 유산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난자를 또는 배아를 보관을 해놓고 우리가 빠르게 항암 치료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보관된 난자와 배아로 정상적인 생식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발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방암 절제 수술 후 재건 수술을 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부분 절제를 받으셨던 또는 유방 완전 절제를 받으셨던 최근에는 유방암 재건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 정도는 유방 재건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방암 수술에 대한 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그에 따른 재건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방암의 위치에 따라서 절제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또 유방암의 병기 1기부터 4기까지 병기에 따라서도 수술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띄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흉터 치료하는 정도로 끝내겠고 유방 조직을 완전히 다 절제를 한 경우에는 일단 피부가 없기 때문에 피부를 확장시켜야 되고 한 번에 끝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상태에 따라 달라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담보입니다. 3대 부위 올케어 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력 관련 보장이니만큼 집중해 주세요. 조기 난소기능 부전은 어떤 질환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40세 이전에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세 이전에 면역 부전으로 인해서 난소가 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신적인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오기 때문에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임신도 가능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들에게서 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조기 난소 부전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도 원인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출할 때는 면역 기능의 저하가 굉장히 많은데 면역의 그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유해 물질에 의해서 난소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주 마른 여성들인 경우에 유전적인 성향으로도 난소 기능이 빨리 부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폐경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네, 난소 조기 폐경이 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또 여러 가지 전자파나 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들이 면역 기능 조절을 망가뜨려서 알러지 같이 피부가 많이 소양증이 온다든지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든지 심한 빈혈 같은 걸 동반하는 신장에 문제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질환, 유방 질환, 그리고 여성에게 흔한 자궁 난소 질환의 원인과 종류, 그다음에 간단한 치료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현대 여성들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많은 고객분들에게 정확한 설명, 친절한 설명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요. 삼성화재 RC 여러분들의 영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